네, 여기는 2021년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광주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의 특설 무대입니다. 여러분, 영상이 좀 길었나요? 네, 사실 무대를 옮기느라고 좀 긴 영상이 필요했었는데 다행히 또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셔서 영상으로 소개해 주셔서 오늘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가 다양한 무대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 또한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있는 곳은요,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다목적 홀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쇼룸에 나와 있는데요. 살짝 풀샷 한번 부탁드릴까요? 감독님? 네. 저 뒤로 이렇게 보이는 많은 제품들은 광주 지역 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나와보시면요, 이런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또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쇼호스트 같아요. 네, 2021년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 제안된 의제들을 소개하는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의제 소개는요, NDL 코리아 협동조합의 김태훈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태훈입니다. NDL 코리아 협동조합은 뭐 하는 곳인가요? 소개 잠깐 부탁드릴까요? 예, 저희는 다른 분들과 좀 독특하게 실용무용 교육 기업이고요. 저희는 내셔널 댄스 리그라는 NDL 코리아 컴퍼니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2009년도에 설립된 단체를 기점으로 저희가 지역사회 실용무용을 통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마을기업 선정된 이후로 여러분 일단 사회공헌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도 춤 좀 추는데. 정말요? 네, 좋네요. 네. NDL 코리아 협동조합이 제안하는 행복한 몸짓을 통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 기업은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공연예술활동과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사회공헌활동 지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연계를 목적으로 2020년 실용무용 교육 최초로 마을기업에 선정, 당해년도에 북구청 우수기업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상임이사 7명, 행정지원 2명, 7개 분과위원회와 민간 자격심의 3개 분과위원회, 전문교육자문위원 22명, 공연단 및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 8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전주로 인한 소외감과 경제적 빈곤으로 의욕상실, 우울감, 신체활동이 현재의 주로 다양한 질병이 유발되는 사회 문제 발생에 따른 문제점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는 우리 문화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삶의 동기를 부여하고 예술적 감성과 궁극적인 발상으로 건강과 마음의 여유에서 오는 행복감 상승과 파급 효과로 지역민의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정신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함으로써 자발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의 저희 추진 방향은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학습을 통한 공연활동으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 교육과 인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 운영하고 기술 습득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다양한 문화의 장르를 융합하여 참가자의 내면의 변화를 이끄는 심리치료 방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한 향후 계획은 저희 교육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으로 예술단체를 구성과 공연활동으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되는 광주형을 거점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동단체와 인생이막 지원, 마을축제 및 오픈마켓을 기획 운영하여 재개발 지역의 중심인 광주역을 거점으로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짜 행복한 몸짓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드높이는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몸짓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번 관심이 가네요. 네.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 개인적으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의제는요, 취약계층 신체활동 지도, 공연,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또 장소 방역도 해주신다는 주식회사 21세기 DS, 주식회사 21세기 DS의 여향구 대표님이신가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21세기 DS는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21세기 DS 대표 여양구입니다. 저희 21세기 DS는요, 유아체육, 그리고 특수아동체육, 그리고 경로당에 계시는 실버체육, 요양원에 계시는 치료체육 등을 보급하는 단체입니다.
네. 체육 활동, 네, 신체 활동에 대해서 취약계층 신체 활동 관련한 프로그램 제안해 주셨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업 프로그램은요, 경로당이나 요양원,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특수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 도구 및 장소를 방역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재료를 보급하고 직접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화 공연, 버블 공연이라든가 볼륨 공연, 그다음에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추진 배경으로는요, 교육 불평등 계층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이동상 문제가 있는 아동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문화 공연 행사 및 체험을 통한 소통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오염되어 있는 공간을 교육 도구 및 장소를 철저히 방역할 계획입니다. 사업 목표로는 방문 신체활동 프로그램 진행으로 인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아지고요, 교육, 불평등, 계층에게 문화 공연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이바지하고요, 나아가 신체활동과 문화 공연 행사 증대를 통해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도록 도우며 삶의 행복도를 증진시킨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안 눌렀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네, 반대로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나가서 활동을 하면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음악에 맞춰서 선유희 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체활동 프로그램, 뉴스포츠 프로그램을 어르신과 함께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또 나아가 우리 특수 아동센터를 방문해서 민속놀이, 전통놀이 이런 활동들을 하며 또 신나게 춤 좋아하시죠? 네, 저희는 율동을 합니다. 신나게. 그리고 직접 또 가서 공연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또 해볼 수 있는 체험 활동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행사장 깨끗이 방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움직임이 더 둔할 수밖에 없는 시절에 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제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를 불러일으킨 인간의 어떤 환경오염이 더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광주시도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하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 전체가, 세계가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에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죽어가는 지구도 어떻게 살릴 것인지 고민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고민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서 먼저 굉장히 그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활동을 해주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오늘 함께 나오셨는데요. 치평동 주민자치협의회에 이은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지역의 유명인사시잖아요. 네. 이은하 선생님께서 오늘 치평동에서 시작하는 순환경제 이야기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부탁드려야죠. 치평동 주민자치협의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를 안에서 올려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치평동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적으로 형성된 주민자치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 소개는. 네, 치평동 주민자치협의회, 열렬한 주민자치협의회입니다. 이은하 선생님께서 소개하는 치평동에서 시작하는 순환경제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을 소개할 이은하입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땅이 어디일까요? 이 땅은 바로 지구입니다. 하지만 이 지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디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각계각층의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치평동은 올바른 분리배출이 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전 지구적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출발하고자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만 남겨주세요. 네. 추진 배경은 치평동의 주거 형태는 90% 이상 아파트 상가입니다.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분리배출로 인한 분리배출함 쓰레기 현황이 아파트 지금 더 내려간 것 같거든요. 네. 저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치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이 설치가 된다면 자원순환 가게 모델을 광주 최초로 지역의 가치 지향적 사회적 의제 발굴과 협업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만들고자 합니다. 배출부터 수거까지 100% 리사이클링을 목표로 하고 자원순환 플랫폼 시스템화로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 수립 과정은 설명에 앞서 치평동 90% 이상 행정, 금융, 상업 중심 도시로 17개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 행정 과정들인데요. 참고하시고 6번의 유의 과정들 중을 거쳐서 서구청과 함께 6개 단체가 4월에 기후위기 대응으로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순환 모델 마을 추진 협약을 추진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에게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하며 중요하냐고 물었더니 치평동은 쓰레기 처리가 문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선택한 마을 의제 결과입니다. 지금 하면은 치평동 자원순환 플랫폼 구축이 되면 치평동 양옆으로 동사무소 양옆으로 부지 선정인데요. 무엇보다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지 선정이 필요합니다. 치평동에서는 치평동 동중심센터를 중심으로 부지 선정에 힘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엇보다도 실천은 주민이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초반에는 이러한 자생단체와 각 행정단체들이 시작을 함께 해서 초, 중, 고 지역사회에서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상무지구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기 때문에 실천의 확산이 용이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발전 비전으로는 치평마을 자원순환 플랫폼이 설치가 되면 2045 탄소 중립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펼칠 계획이고 특히 소구 분리배출 선별점과 협업으로 해소하여 보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선순환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달성을 위한 전 지구적 의제를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 실천의 노력으로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치평동은 또 특별히 자원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마을이에요. 거기 마을에서 제안한 순환경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은요. 시민생활환경회의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임소연 선생님께서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위한 그릇 되어서 빌려 가란께 이거 같아요. 맞아요. 그죠? 시민생활환경회의는 어떤 곳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시민생활환경회의 사무처장 임수연입니다. 시민생활환경회의는 지역의 환경단체로서 지금 30년 차 된 오래된 단체입니다. 예전에 광주천이 썩어서 냄새가 심할 때 활동하시는 분들이 광주천을 맑히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친환경 비누 만들어서 보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광주의 현안에 대해서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네. 네, 시민생활환경회의의 임시원 사무처장님께서 빌려 가랄게 뭘 빌려 가라는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에 녹색 교통을 선도하는 탈안개가 있죠. 네, 그 후속으로 저희는 빌려 가란개가 있습니다. 네. 빌려 가란개는요, 현재 일회용품이 너무 많이 네, 일회용품 없는 행사를 위한 그릇 대여소 이름입니다. 빌려 가란개. 안내하려고 한다. 오케이. 네. 사업 개요는요, 현대 사회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 사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주에 7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단체에서 행사를 하거나 또 기관이나 이런
그 소모임 이런 데서 행사를 할 때 일회용품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릇을 대여하는 그릇 대여소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계시는 분 좀 나와주세요. 앞에 계시는 분 좀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빌려가란께는 다회용기 서비스입니다. 추진 배경은요. 지금 그 광주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어요. 그런데 소각장이 우리가 상무지구 소각장이 문 닫은 지 좀 됐죠. 그런데 모든 쓰레기들이 매립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소가 그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자. 자원에 대해서 대안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계속 소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비를 줄여보자.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용해보자 라는 의미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 목표는요. 다회용기 그릇 대여 빌려가란께를 통해서 지역사회 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합니다. 다회용기 그릇 대여소 빌려가란께를 각 구마다 설치를 해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연계해서 고용 창출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실은 작년에 저희가 그 단체 내에서 그룹 대여소를 했는데 행사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향후 행사가 많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화면을 보시면 현재 그 광주 시내에 여러 가지 밥차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차 앞으로는 이런 전기차가 이제 대세잖아요. 그래서 전기 탑차를 이용해서 그릇을 차에다 싣고서 저희가 무료로 대여를 해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 저런 탑차를 이용해서 자원 순환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저런 형태의 탑차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탑차 예시고요. 현재 처음에 이거 사업을 제시를 저희가 할 때는 그 현물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금액보다는 저희가 그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탑차를 현물로 이렇게 그 제공을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탑차 안에 저희가 현재 200명분의 행사용 그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세척기하고 소독기를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 작년에 실은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느 신혼부부가 실은 신혼부부들이 그릇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빌려다가 집들이를 한 그런 두 차례 집들이를 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민들 속으로 집들이던 아니 소모임 행사던 다양하게 이거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장례식장 일회용품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장례식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일회용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빌려가란께 시민생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빌려가란께 많이 빌려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임수연 선생님 빌려갈 수 있나요? 네, 요즘 장난감도 대여를 하고요. 자전거도 대여하고. 그러니까 소유하는 것이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갖춰지는 것이 좋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서 갖고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공유하는 자원순환 경제리고 그릇 대여, 그릇 빌려가란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도 그릇 욕심이 많아가지고요. 집에 쟁겨놓은 그릇이 많은데 이걸 같이 공유하는, 나눔하는 거 고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2021년 광주 사회적가치 매칭데이에 현장에 지금 10개의 공공기관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서 두 분 여기 현장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오신 조은성 주임님, 이진주 주임님 반갑습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어떤 곳인지 누가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방송, 음악, 패션, 게임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또 진흥하는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색을 살려서 문화 콘텐츠 분야와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번 매칭 대회를 통해서 임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가장 많은 의제에 관심을 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회자같이 매칭데이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괜찮으신 거죠, 두 분? 네, 네,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네,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우리의 콘텐츠.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체계적인 지원으로 상상을 현실로 만들며 새로운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콘텐츠로 풍요롭게 하는 콘텐츠 진흥 전문기관으로 함께하겠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저런 일을 하는 곳이군요. 네. 콘텐츠진흥원에서 주로 하고 있는 주요 사회공헌,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회적 가치 추진단의 이진주입니다. 네, 기관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 현황과 또 이어서 시민참여혁신단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공헌 활동 수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회성으로 끝나기보다는 전년도에 수행한 활동을 더 발전시켜서 연속성을 가지고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추진 전략으로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선택과 집중, 무조건 많이 하기보다는 기관의 역량 안에서 가능한 것들 중 기관의 특색이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 임직원들이 사회공헌 가치를 내재화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회적 가치 추진단에서 기관 전사적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이나 추진 현황 관리, 또 사회공헌 활동 계획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사회공헌 활동 계획으로는 먼저 비예산 활동을 발굴해서 기관 자원이나 인프라, 또 사업과 연계해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사업이나 행사와 연계해서 콘텐츠, 또 문화, 이런 콘진원의 특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직원 교육이나 마일리지 제도, 직접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역공헌 우수기관으로 또 활동하고 이미지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는데요. 먼저 사업을 연계한 지역 행사로 게임문화 가족 캠프, 한여름밤의 꿈 상영회, DVD 상영회였고요. 콘텐츠 도서관 북페어, 국산 애니메이션 지역 상영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활동을 하였는데요. 전년도에도 광주 전남 사회혁신 플랫폼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좀 다양한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부메랑 에코백 의제도 참여하였었고요. 또 제로웨이스트 의제에서 에코백을 장바구니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친환경 생태 공동체 리빙랩을 통해서 아이스팩을 기부하고 또 이런 연계해서 진행을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다 함께 좀 릴레이 헌혈을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협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조금 더 확장해서 발전시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의제 중에 부메랑 에코백 의제를 올해는 조금 발전시켜서 전년도에 단순히 임직원들에게 에코백을 기부받아서 전통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장바구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였다면 올해는 조금 더 지역 주민이나 예술가들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에코백에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프린팅하거나 하는 식으로 조금 더 가치를 담아서
부메랑 에코백 활동을 진행하고자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임직원과 지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의제를 발굴하였고 공유 경제를 넘어 지역 상생 가치를 확산하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조은성 주임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혁신소통팀 조은성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지역사회 공헌을 담당을 하다가 이제 그 업무를 제가 굉장히 애정하던 업무였는데 애정하던 업무를 옆에 계신 이진주 주임님께 이관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혁신 부분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저희 원에서 대학생 시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작년도에도 운영을 했었고 올해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모집 공고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이제 구성으로는 대학생 20명을 이제 선발해서 이제 지역 활동 분과와 혁신 활동 분과로 나눠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지역 활동 분과 두 팀을 운영하는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의 의제 연계를 통해서 시민 주도의 혁신 제안을 확산하는 방향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계 내용은 해당 이제의 캠페인 등이나 현장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나온 의제들을 콘진원이 연계하고 또는 발전하는 방향을 과제로 제시해서 결국 이게 의제들이 단편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9년 시민참여혁신단에서도 지역 문제 해결 분과를 두 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곽복임 사무처장님께서 오셔서 혁신 세미나, 그래서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대학생 친구들에게 조금 더 이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을 했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대학생 친구들이 지역 문제 해결 의제를 2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PPT를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그래서 지역 문제 해결과 관련돼서 지역 낙후 테마파크를 활용한 지역 및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그래서 광주에도 이제 패밀리랜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에 있는 조금 그런 대형 테마파크보다는 조금 아무래도 인지도나 뭐 현장 인프라가 조금 떨어지니까 그 지역 그 위치를 활용해서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 안건을 수렴했고요. 그래서 지역 유적지를 활용해서 실감 콘텐츠, AR, VR, 스토리 게임 제작 지원이라는 안건을 이제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안건은 2021년도 현재 올해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계속해서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제 많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방향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이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조명을 시키고 관심도를 제고해서 결과적으로는 기관과 시민의 가치 확산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 기관에서는 의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협의를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신 의제들처럼 뭐 이제 협의를 많이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이제 미팅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지역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많은 의지를 더 담아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텐츠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또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안들, 문제들을 협업해 주실 두 분께 감사와 기대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1년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가 진행되고 있는 이곳은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설무대이고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사회적 기업의 제품들 쇼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장소를 또 애써서 또 마련해 주신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종국 센터장님 나와 계신데요.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를 진행하고 있는 추진위원이시기도 합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어떤 곳인지 잠깐 기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말 그대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될 거고, 사회적 경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그걸 경제 활동으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지속하게 그것이 유지하도록 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한다면은 이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공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자활을 시작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은 광주광역시도 이걸 더 이런 유의미한데 광역 단위의 역할도 해야겠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2014년도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지금 만들어져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면은 여러분 좀 귀에 익으실지 모르겠지만은 마을 기업, 자활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요. 실은 시민사회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하면서 그런 유의미한 활동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여기에 많이 참여를 하고 오셨습니다만은 이제 동시에 한 날 이렇게 수많은 사회적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이 와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많은 이 활동에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같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에 우리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가 조그만 보탬이 됐다 해서 너무나 오늘 꼭 보람을 좀 느낍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신 우리 12개 단체들 그리고 그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제안을 하시고 또 거기에 이렇게 역할을 하시겠다고 많은 모이신 공공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홈그라운드 안방이라고 말씀도 너무 잘해주셔. 우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종국 센터장님,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다양한 역할들 안에서 사회적 경제 쪽으로 지원을 더 힘껏 해달라고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요. 네. 사실 아까 제가 여기 와서 이 뒤에 있는 쇼룸에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네. 특별히 지금은 또 광주는 5월이잖아요. 네. 지금은 또 5월이잖아요. 네. 제 옆에 오른쪽에 보니까 이거 5월 네. 쿠키도 있어요. 네. 이거 감독님 이거 한번 잡아주세요. 네. 5월에 다양한 유적지, 사적지와 이야기들을 아까 콘텐츠 진흥원인데 콘텐츠 이거 쿠키로 콘텐츠화해서 네. 5월의 이야기를 담은 5월 쿠키가 사회적 광주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광주 가니까 뭐시 살 것이 없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우리 지역에 오시는 손님들 그리고 우리가 어딘가로 갈 때 이거 5월 쿠키를 비롯한 제 뒤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제품의 사회적 기업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구매해 주시고 네. 또 사서 이용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죠? 사장님 이왕 말씀해 주신 김에 네. 깨알 자랑 한 번만 더. 네네네. 깨알 자랑 말고 예, 큰 자랑 다셔도 이게 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디자인 그리고 식품, 쿠키 뭐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그리고 또 같이 키우는 유통 또 우리 회사가 같이 결합해서 이 상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서울에 가면은 파란 기와지붕이 있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아주 이 제품이 가서 아주 아주 인기가 많고 뭐 오늘 꼭 필요하시면은 선주문도 받아서 재고가 얼마 없을지 모르니까 선주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할인은 장담 못하겠지만은 5월 쿠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 네, 광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종국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광주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제안 의제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소개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사실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의제를 소개하는 그 이야기나 또 어떤 배경으로 인해서 의제를 제안하게 됐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 많은 의제들을 한꺼번에 또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는요. 코로나 블루 탈출 찾아가는 문화놀이터를 제안해 주시는 올스타 외 8개 기업에서
이게 이름인 거죠? 올스타 왜 8개 기업인 거죠? 네, 네, 지금 네. 뭐 제가 대표 기업이고요. 아, 네네. 여덟 개 그럼 기업이 9개 함께합니다. 기업에서 예. 네, 9개 기업에서 제안한 코로나 블루 탈출 찾아가는 문화 놀이터 소개해 주실 장재석 대표님.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바로 올스타 예. 9개 기업 이름이라도 좀 알려 주세요. 전부 다 네, 그래도 참여하시는 기업인데 예, 제가 찾아 30페이지를 봐야 그러면 돼가지고. 조금 이따가 찾아 드릴 테니까 읽어 주세요. 네. 그럼 그 전에 어떤 제안 프로그램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는 이번 2021년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참여팀 중에서 유일하게 총 8개 기업이 하나의 팀으로 상생 프로젝트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8개 기업 모두가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철학을 또 공유를 하고 있고요. 각 기업의 정체성에 따른 기업의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문화적 수익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취약계층의 삶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먼저 8개 기업이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IT, 그리고 기술, 디자인, 심리치료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면서 본 매칭데이 사업을 통해서 현재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현상으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괴로움이나 우울증 등이 유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의도와는 다르게 사회적 거리라든지 비자발적 격리, 또 축소되는 사회적 활동, 그리고 이 비대면 사회가 강화됨으로써 나타나는 다양한 블루 현상을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프로젝트명에서 보시듯이 계층별로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놀이터로서 스포츠 활동, 바리스타 체험, 홈카페 체험, 원예 심리치료, 장애인 디자이너 교육, 그리고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런 치료 프로그램 위주로 다채로움과 대상을 또 특정하여서 직접 찾아가거나 소그룹 또는 파티 형식으로 대상을 초청하는 등 코로나19 상황에도 변화무쌍하게 본 프로그램을 진행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그들에게 찾아감으로써 서로 소통의 기회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지역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함께하는 어떤 문화투어라든지 장애인 및 아동 양육시설 공연 놀이터,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소방관 및 관련 공무직 종사자분들을 위한 문화 공연, 이런 시임 콘서트 등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프로그램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으로는 본 프로젝트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캠페인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챌린지 사업 등으로서 확대 운영이 가능하겠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역 내에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되는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 그리고 대상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과 동시에 함께하는 기업들의 가치,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를 지원해 주시는 기관과 협업을 통한 어떤 다양성을 담은 콘텐츠 이용해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한 찾아가는 문화 놀이터는요. 주식회사 올스타, 숫덕공예교육문화원, 두바키랑 위드 사회적 협동조합, 오손도손, 인그래픽스, 털보의 커피 놀이터, 한국문화예술교육연구소, 가베하우스,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광주가 올스타와 함께 한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요. 요즘 또 많이 나오죠. 기후위기에 관련한 의제입니다. 기후 미식도시 미검 페스티벌. 사실 식당에 가면은 채식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채식의 어떤 그 식단들이 메뉴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네. 기후위기를 위해서 나는 육식 좀 줄이고 싶은데 육식 줄이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네? 정말 고민이 많았는데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
아니죠. 기후위기, 아유, 죄송합니다.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제가 입이 막 꼬이네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의 임혜정 선생님께서 기후 미식도시 비건 페스티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조금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 임혜정입니다. 저희는 기후행동 비건 네트워크라는 이름 자체가 2011년은 굉장히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기후행동,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행동을 하자. 그런데 어떤 걸로? 비건, 채식을 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는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 채식을 합시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작을 하게 된 환경운동단체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기후 미식도시 비건 페스티벌을 가지고 의제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광주는 미항의 도시라고 합니다. 먹과 해양의 도시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미식은 아름다운 음식뿐만이 아니고 음식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기후를 붙였습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기후 미식도시 채식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건 페스티벌 의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먹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요즘은 트렌드가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비건이란 말을 들어봤을 것이고 채식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비건 하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건 페스티벌을 광주에서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가 단체에서 교육을 위주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비건 페스티벌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제주에서는 비건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고요. 저희 광주에서도 비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열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비건 페스티벌에서 음악제 그리고 채식 영화제 그리고 마을과 연계한 그런 장터 그리고 또 로컬푸드라든가 음식은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문화가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세미나도 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또 기후 미식 시간 주간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도 기후 위크 일주일간 채식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지구의 날에도 채식 챌린지라고 해서 21일 동안 하루 한 끼 채식을 하는 것을 저희가 했었는데요.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내는 그런 기후 미식 주간을 운영해 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기후 비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채식 식당이 늘어날 수 있게 채식 식당 운영자들을 모시고 비건 레시피를 개발한 거를 비건 쿠킹 클래스로 요리한 걸 가지고 시식도 해보고 식당에서 한 가지 메뉴 정도는 채식 메뉴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식당들을 늘려내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관심이 있는 공공기관과 같이 매칭해서 광주의 미항류 도시가 아니고 기후 미식도시 비건 페스티벌이 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채식을 하면 건강한 맛이라서 맛이 없는 음식이다라는 편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채식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정말 미식가의 도시답게 맛있는 채식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비건 페스티벌 통해서 우리 맛있는 채식, 미식의 도시 광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임혜정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요, 또 기후위기에 관련한 의제입니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신석기 선생님 모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의제는 여따 차대본 쓰겄어 이건 것 같아요. 제대로 읽었나요? 아따, 이따 찾으면 쓰겄어. 그런 거군요. 네.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어떤 것인지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광주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것에 대한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또 바꾸어 나가고자 또 정책 또 시민의 행동을 바꾸어 나가고자 2019년 12월에 113개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지역의 유관기관, 그다음에 행정까지 들어와서 조직된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5개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하고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후위기 비상행동 하니까 그 막 깜빡이 사이렌 막 울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제안한 여기다 차대분 쓰겄어? 들어볼까요? 네. 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생각하시는 도심 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 교통 문제 중에서도 불법 주정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교통의 흐름 자체를 방해하기도 하고 또 보행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행정의 단속으로 대부분 처리가 됐었는데 사실상 행정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인력의 한계, 장비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이제 이런 불법 주정차를 좀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이 의제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제는 심플합니다. 매회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한 100여 대의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어떠한 물건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화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참여 기업 또는 시민들이 함께 하셔도 좋고요. 매회 20여 분 정도 참여하셔가지고 지역은 지역 내 불법 주정차 심각한 도로, 특히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리고 시내버스가 운행하기에 어려운 구역을 중심으로 이 캠페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준비된 인쇄 용지, 전단이라고 저희는 표현하진 않고요. 인쇄된 종이와 어떤 장미꽃 또는 기념품에 대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과 이제 피켓 현수막이 준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통 단속으로 진행되는 이런 캠페인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이 로고 내용이 적힌 이 종이와 그다음에 장미꽃 그리고 마스크 같은 이런 기념품들을 올려놓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방식의 어떤 단속이 아닌 긍정적인 방식의 캠페인으로서 승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제안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뒷부분에 이제 그 PPT 보면 화면이 있는데요. 그 뒷부분에 좀 넘겨주시면 그 뒤에 보시면 아마 그 지도 2개가 나옵니다. 아마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지도가 있는데 아마 자료집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이 자료는 광주 지역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직접 뽑아주신 시내버스 운행 구간에 들어가 있는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내버스 운영이 어려운 지점을 뽑아주셨는데 이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진행한다면 시내버스 교통에 대한 체증도 좀 감소시킬 수 있고 보행자에 대한 위험도 감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매월 첫 주 월요일 5시에 이런 지역들에서 이런 캠페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신 여러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광주 지역의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장미꽃이나 뭔가 어떠한 그 물건을 받으려고 불법 주정차를 하진 않겠죠?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과태료가 더 비쌀 텐데요. 그죠? 그럼요. 네. 광주가 정말 불법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교통 체증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도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이 제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과 협업하는 건 둘째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전 시민들이 캠페인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신석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공기관 소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전력거래소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력거래소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네, 저는 많이 들어봤는데 전력거래소가 어떤 것인지 한번 소개도 듣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거래소를 소개해 주실 분은요, 유석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전력거래소가 어떤 것이죠? 네, 그렇죠. 영상으로 먼저 말씀하시겠답니다. 전력거래소 영상 부탁드릴게요. (1887년) 경복궁을 밝힌 최초의 전등불. 이 땅에 하늘 아래 들어온 첫 전기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꿋꿋이 다시 일어선 한국.
전력 설비의 복구는 전후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1961년) 총 36만 7천 킬로와트의 발전 설비를 갖춘 한국전력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대한민국의 전력난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전원개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10년 만에 262만 8천 킬로와트로 설비 용량이 늘어났습니다. 전력 설비의 확충과 재정비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은 가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1978년 발전연료의 다원화 정책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가 준공되었습니다. 개통 운영 시스템의 초기 모형인 자동 급전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양질의 전기를 보다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전기 에너지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에도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최신의 IT 기술이 접목된 개통 운영 시스템이 1988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정보통신, 의료용 장비, 디지털 가전기기 등 산업과 문화생활 전반에 전기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IT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위해 2001년 차세대 EMS 설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은 1961년 당시보다 140배 증가한 5천만 킬로와트를 기록했습니다. 비약적인 경제 성장에 따라 국내 전력 설비 용량은 2016년 1억 킬로와트 시대에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의 제2의 전력산업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발전 설비와 세계 최고의 전력 품질을 자랑하는 전력 선진국. 대한민국 전력 산업의 중심에 전력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뭔가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막 지나가서요. 예. 제가 막 긴장이 될 정도의 숫자가 지나갔습니다. 아까 한전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 기업은 한전이라 그랬는데 전력거래소가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전력거래 네. 그래서 궁금합니다. 전력거래소 조금 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력거래소 사회적 가치 추진팀의 유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전력거래소는 우리나라 전력 시장과 전력 개통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전문기관으로서 국가 전력산업에서는 머리와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력 부분에 있어서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의 수립이나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후 관련한 기후행동이나 기후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친환경 전력산업의 키워드가 우리나라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력 시장이나 전력계통 운영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도 기관에서는 계속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를 위해서 윤리 경영 추진 체계도 고도화하면서 지역과의 지역 상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 노력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이제 대표적인 지역 상생 사업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 작년에 국토부 주관 지역 협력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됐었던 지역에 있는 다문화 여성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에너지밸리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해주는 다누리봄 사업을 추진을 했었고요. 또 지역 농산품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취급하는 농산품들에 대해서 명절에 온라인 기획전인 푸드 어셈블리 사업을 진행을 해서 지역의 농산품에 대한 어떤 인식 제고라든가 매출 제고에도 기여를 한 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광주광역시의 어떤 에너지 자립도시 플랜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 혁신 도시 내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에너지 자립시장이라든가 그리고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에너지 쉼표라고 하는 저희 브랜드 사업인데요. 소규모 가정들에서 전력거래소가 요청할 때 전기 사용을 조금 줄여주시면 그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절약 제도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저희 이제 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또 보게 됐고 또 많은 분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여기 광주에 있는 여기 다양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전력거래소도 지금 다양한 의제에 관심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의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앞에 미리 이제 만나보셨던 발표자들 보셨겠지만 저희가 꼭 욕을 한 건 아닌데 어떻게 열심히 하겠다는 공약을 막 하시더라고요. 전력거래소는 사회적가치 매칭데이에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또 어떻게 힘을 실어서 공약을 하실지 한 말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앞에 잠깐 뭐 기관 소개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요.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 어떤 규모가 큰 기관은 아니지만 전력 산업에 있어서 머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관 차원에서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현실화돼서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헤드 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제안들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원 연결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력거래소와의 만남 기다리시는 분들 네, 곧 미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회적 가치 매칭데이 의제를 제안하고 공공기관의 자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벌써 2시간이요 훌쩍 지났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달려보도록 하는데요. 여기 또 앉아있으니까 엉덩이가 아프네요, 제가. 그래서 조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진행했던 의제들 중에서 또 좋은 사례가 되는 의제들이 많아요. 그중에서 대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함께 했던 손수레 광고가 진행했던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있는데 그 손수레 광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보시는 동안 저는 또 다른 무대로 이동해서 1시간 정도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레 광고 영상 부탁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딴 일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고 약간 병원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달리고 이러니까 벌써 오토바이 소리가 어디서 나면은 오토바이가 안 보여도 한쪽에 가만히 세워놓고 서 있었는데 이제 일은 해야 먹고 살겠고 그러니까 이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끌림 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대학교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끌림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폐지수거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공감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지수거 어르신들은 그런 고된 노동에 비해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를 기획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동행 취재를 나갔을 때 어르신들이 리어카를 골목 구석구석 천천히 운행하신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이게 광고 매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리어카 광고라는 것을 처음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지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400여 분의 끌리머 분들이 끌림을 거쳐 가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약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고 그 중에서 3억 원 정도를 폐지수거 어르신들께 직접 임금으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리어카가 80kg으로 상당히 무거워서 이제 폐지까지 실으시면 더 무거워지는 무게 때문에 안전사고에 노출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저희는 이러한 무거운 리어카를 38kg로 경량화하고 또 주황색으로 깔끔하게 도색하고 광고지 옆면 테두리에 반사 테이프를 부착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조금 더 가볍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도록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처음 이제 SKT 서부본부의 제안을 받아서 광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남대 학생분들과도 협업을 통해서 더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더 노력하는 끌림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남대학교 동아리 이넥터스와 협업해 광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 덕분에 사업 진행이 수월하다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울대학교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서구 쪽에서 활동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는 서구청이나 서구 시니어클럽과 연결을 해서 어르신들과 닿아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가 대학교 동아리 이니터스이기 때문에 이제 서구청에서 보기에는 신뢰가 가지 않을 수 있었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이네터스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광주 사회혁신 플랫폼이랑 연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플랫폼 쪽에서 서구청이랑 저희랑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서구청에서 어르신들을 소개해주시고 저희는 그 덕분에 어르신들이랑 같이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엔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뛰어들었던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어떤 생활을 하는지 듣고 또 제가 직접 고물상에 나가서 어르신들을 뵙고 폐지가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는지를 듣고 나니 되게 가볍게 뛰어들었던 것보다 더 큰 마음을 갖고 활동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진짜로 어르신들의 삶에 더 개선이 됐으면 한다는 진실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진행하고 있는 손술의 광고. 이번 의제는 끌리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되지요. 많이 되지요. 돈이 7만 원이면 쌀 한 푸대 팔면은 한 달을 먹는데 영감할 거예요. 돈 7만 원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박스금이 쌓아다 보니까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 다니면서 주다가 2번, 3번 팔아봐야 5, 6천 원 빼면 못 봅니다. 할수 있으면 서로 이제 여기도 잘 돼야 저처는 우리가 잘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막 딱 눈길만 이리 보고 딱 지나가면 세우면서 설명을 해요. 예, 잘 보시고 전화번호랑 장소랑 잘 보시고 한번 찾아가 주시면 좋겠다고. 그거 진짜 잘합니다. 값은 알겠지만 손님도 많고 진짜 잘합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사진도 찍어가고 보고 한번 간다고 이러면서 좀 많이 내가 이제 신경을 쓰지요. 광고 일하고 또 박스 에듀케이션 일하고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고 합니다. 열심히. 이에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좀 더 확대하는 게 끌림의 목표인데요. 여전히 폐지수거 어르신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고 어르신 본인도 그런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낮은 자존감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리어카 광고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경제적 지원과 안전 보장뿐만 아니라 어떤 광고인이라는 자부심,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